우리 태양계 A는 8개 행성들은 모두 짧게는 87일에서 길게는 165년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하고 있으며, 어쩌다 한 번씩 8개 행성 전체가 일렬로 늘어서는 행성 정렬이라는 특이한 천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명이 흥하거나 멸망했을 때, 예를 들어 고대의 마야 문명의 멸망이나 현대의 터키 대지진 같은 큰 사건의 원인을 이런 천체 현상과 연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이 8개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여 이 현상이 약 17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규칙적인 천체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행성 정렬과 같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법칙들도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의 공전 궤도 중 긴 쪽 반지름 길이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즉 행성이 태양을 얼마 만에 한 바퀴 도는지를 알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태양에서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대로부터 태양계의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규칙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행성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태양계 전체를 이해하였던 한 가지 방법과 풀지 못했던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티티우스는 태양에서 토성까지 그 사이의 거리를 100으로 정하여 태양을 시작점인 0으로 하고 토성을 끝점인 100으로 하여 눈금을 그렸는데요. 태양에서 수성까지의 거리는 약 4가 되고, 그 다음 행성인 금성은 4에 3을 더한 값이었으며, 지구는 4에 6을 더한 값이고, 화성은 4에 11을 더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성의 위치는 4에 24를 더한 위치에, 그 다음 목성은 4에 48을 더한 값이 표시되는 지점에 있었으며, 마지막인 토성은 4에 96을 더한 값인 100의 위치가 되었는데요. 이 티티우스의 눈금은 태양계 행성들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규칙에 따른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티우스의 거리 중 4에 24를 더한 값인 28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빈 공간을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 티티우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체가 발견되어 채워질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티티우스의 이 빈 공간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행성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6년에 티티우스는 이 규칙을 이용해 태양과 행성들 간의 평균 거리를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스위스 철학자 샤를 본의 저서에 끼워 넣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독일의 천문학자 보데가 1772년 자신의 저서에 이 티티우스의 수식을 실어 과학계에 알렸으며, 보데 또한 티티우스의 거리 28에서 행성이 발견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수식으로 표시된 이 규칙을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이라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우리 태양계의 6개의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를 A로 하여 A는 0.4 플러스 0.3 곱하기 2의 n승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A는 AU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AU로 나타냈으며, n은 지구를 기준인 1로 하여 지구부터 각 행성들을 순서대로 표시하였는데요. 이 법칙에 의해 계산된 행성들의 거리와 오늘날 실제 측정된 태양과 행성 간 거리의 오차가 대략 0.05%에서 4.5%보다 작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성은 이론이나 원칙이 아닌 이미 알려진 행성의 거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어느 행성에나 적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1781년 독일의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이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을 발견하면서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으로 보면 n5인 토성 다음으로 n6에 위치할 행성과 태양까지의 거리가 19.6AU였는데, 허셜에 의해 발견된 천왕성의 실제 거리가 19.2AU로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왕성의 발견 이후 이 행성의 궤도를 관측하던 그리니치 천문대의 아담스와 파리 천문대의 르베리에는 행성의 움직임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 이것이 천왕성보다 더 먼 바깥쪽 미지의 인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후에 보데의 법칙에 따라 그 평균 거리를 추정하여
N7의 위치인 38.8AU 자리에서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을 기대하였으나 해왕성은 베를린 천문대의 갈래에 의해 1846년 N7의 자리보다 더 가까운 위치인 평균 거리 30.1AU에서 해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N7의 행성은 거리가 먼 해왕성보다 더 가까운 39.5AU에 있는 명왕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어서 현재 N7의 행성, 즉 태양계 8번째 행성은 해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티티우스 보대의 N7의 자리는 정리가 되었으나 그보다 먼저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탐색을 시작한 천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1781년에 N6의 자리인 천왕성이 발견되고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N3에 해당되는 천체의 탐색이었습니다. 그 결과 1801년에 N3의 자리에서 소행성 세레스와 여러 소행성이 발견되었으나 행성에 해당하는 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행성의 발견으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N3의 위치에도 행성이 존재하였으나 그 행성이 파괴되어 지금의 소행성대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을 다 합쳐도 아주 작은 행성 정도도 만들지 못하는 질량이었으며 거기에 이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들은 근처에 있는 거대 행성인 목성의 영향으로 인해 행성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N3의 자리에 행성이 존재하였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최근에 과학자들은 N4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거대한 목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목성은 실패한 별로 반지름이 지구의 11.2배, 부피는 지구의 약 1300배가 넘으며 그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나 돼서 현재보다 70배 더 질량이 합쳐진다면 핵융합을 시작하여 항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목성은 질량이 커서 태양과의 공통 무게 중심이 태양의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그 지점은 태양에서 5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목성은 그 점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목성의 극궤도에 진입한 탐사선 준호에 의하면 목성의 대기층은 지구 지름의 2배가 넘는 고도 5,000km 이상의 두꺼운 수소 가스층으로 되어 있으며 행성의 표면은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로는 목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수소가 액체 금속의 형태로 존재하는 맨틀이 있습니다. 이 맨틀과 핵을 합치면 목성 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거대한 액체 금속 수소가 순환하며 발생하는 자기장도 어마어마하여 암석형 행성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구보다도 14배나 더 강해 태양의 흑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인데 행성의 중심 핵은 거대한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크기 또한 목성의 14% 정도를 차지하여 거대한 목성의 가스층을 붙잡을 수 있어 가스 행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중심의 핵과 핵을 감싼 액체 금속 수소와의 사이에 있는 층에 있는데 암석띠가 몇백 킬로미터에 걸쳐 목성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곳의 생성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생성 초기에는 목성도 일반 암석 행성으로 시작하여 그 위로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겨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장으로는 태양계 초기 화성과 목성 사이 N3 지역에 지구형 암석 행성으로 대략 지구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행성이 존재하였으나 목성에 가까워 두 행성이 충돌하게 되고 이 암석 행성이 부서져 목성의 가스층을 뚫고 목성 내부에 모여 현재의 핵과 같은 모양의 모습이 되었으며 그 나머지 행성의 파편들이 소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N3 지역의 암석형 행성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으로는 목성의 나이와 크기에 대한 비밀로 현재 우리 태양계는 최초의 태양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남은 물질들이 뭉쳐져 행성이 생성되었다는 이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금의 목성만한 행성을 만들기에는 우리 태양의 질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N3 행성이 존재하여 목성과 합쳐져 현재의 목성의 크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목성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암석과 금속성 물질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N3 행성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태양계가 생성되는 비밀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으며
우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항성계의 비밀에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과 같은 규칙성이 외계 항성계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2008년 11월에 발견된 지구에서 페가수스 방향으로 129광년 거리의 항성 HR 8799와 4개의 외계 행성 사이에서도 어떤 규칙적인 행성들의 배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측에 의해 발견된 4개의 행성들은 모두 그 크기가 목성보다 최소 5배 이상 거대하였으나 그 행성들이 모항성을 공전하는 공전비가 정확히 1대 2대 4대 8을 이루고 있어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를 형성하는 어떤 힘에 의한 규칙적인 배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어쩌면 그 어떤 힘에 의한 배열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의 과정과 관련 있는 원시 분자 구름에 작용하는 어떤 힘으로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도 이 힘에서 비롯된 법칙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을 케플러의 법칙처럼 온 우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난 N3를 먼저 찾아야겠지만 외계 행성을 찾거나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에 위치한 행성들이 가진 규칙 중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N3 지점과 목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